자, 오늘 주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악박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악박골절. 자, 환자를 상담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저희 어머님께서 골절을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내용의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왜 다르고 또 초기에 어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좀 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단히 리뷰를 해볼게요. 척추는 뼈죠. 예, 뼈이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척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골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압박골절이에요.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인 거고, 두 번째는 방출형 골절. 예, 많이 깨져서 이게 척추의 뒷부분이 튀어나와서 누르면서 조금 더 불안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엔 정말 불안정 골절, 찬스 골절이라고도 하는데 척추뼈의 일부분이 이제 끊김이 생기면서 많이 흔들거리게 되는 골절이고, 두 번째는 골절성 탈구예요. 예.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에 나올 거는 압박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척추 압박골절은 우리가 가장 흔한 형태의 척추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다리뼈처럼 척추뼈는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으스러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척추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우리 뼈는 뼈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피골과 그 다음에 안쪽에 속에 있는 뼈가 있어요. 엉성하게 생긴 해면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척추뼈는 바깥쪽에 있는 피골보다는 해면골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커요.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의 팔다리뼈 같이 롱본, 긴 뼈와는 좀 다르고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둥글하게 생긴 어떤 통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의 형태도 이렇게 발생해서 눌리는 힘인 압박력에 의해서 척추뼈의 앞쪽 부분이 골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쪽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떤 말인지 볼게요. 척추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척추의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사진상에서 구조가 이제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이제 안테리어 칼럼이라 해서 척추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간이 미들 칼럼, 뒤쪽이 포스테리어 칼럼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 화면에서 골절의 네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앞쪽부터 점점 양쪽이 다 깨지는 형태로 척추뼈는 불안정형 골절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박골절은 이 앞부분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맷지 컴프레션 프랙처, 그러니까 전부에 이렇게 압박골절이 된다고 하는 형태로 판독지나 그런 데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앞기둥, 바로 전주 부분의 압박력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압박골절이다. 자, 대부분 어디에 생기냐면은 허리, 골반 다 생길 수 있겠죠. 경추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흉요추부, 등뼈하고 그 다음에 허리뼈, 이 사이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위는 지금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흉추 11번 뼈, 그 다음에 12번 뼈, 그 다음에 요추 1번 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유는 이 척추의 커브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흉추뼈에서는 후만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만곡이 되어 있고, 허리뼈로 가면 전만각이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만곡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 선상에서 각도가 변할 때 압력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말했죠, 눌리는 힘, 압박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골절돼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또 뼈에 힘이 약해서 우리 국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추 3번부터 5번 골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빈도상으로는 여기 흉뇨추 부위가 가장 흔하고, 흉뇨추 부위 골절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뭐 골절이니까 외상 당연하겠죠. 네, 외상이라는 건 다쳤다는 거잖아요. 비외상성이라고 말하는 건 있는데 골다공증성이 있겠고, 병적 골절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원인이 아니라 뼈가 암이 뼈에 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2차성으로 골절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병적 골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봅니다. 이걸 왜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말하냐면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시다가 사고로 인해 낙하를 했어요. 혹은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골절이 생겼어요. 이거는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스키를 타고 가다가 슬로프에서 엄청나게 굴러서 크게 다쳤어요. 당연히 골절 생기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상성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을 왜 비외상성이라고 말하냐면, 외상이 있기는 있는데 매우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아니면 뭐 넘어졌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혹은 살짝 삐끗해서 화당했어요. 그거 엉덩방아 쪘다고 젊은 사람들은 골절이 안 생기죠.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뼈가 약하고 흉추와 요추, 등과 허리 사이에서는 압박력이 많이 생기니까 순간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척추의 앞부분이 으스러져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대부분이고, 이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에 골절의 치료 자체도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없는 압박골절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해도 나아요. 예를 들어서 40대나 50대가 일을 하다가 혹은 스포츠로 압박골절이 발생했다고 쳐요. 외상성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며칠 누워 있어도 되고요. 좀 통증 부위에 주사 좀 맞아주고 보조기 잘 차고 있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통증 다 없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게 본인의 뼈의 퀄리티, 골질이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안에 생기는 그 마이크로 트라우마, 조그마한 그 아주 이 외상들이 계속 빈번히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뼈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박골절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은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이겠죠.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골절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흉추 8번이면 거의 등이 거고, 요추 5번이면 허리 쪽이겠죠. 그렇게 부위에 따라서 골절이 달라가지고 대부분은 한 개가 많이 골절이 되는데 두세 개가 부서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또 추가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도 척추의 각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 자극을 받으면 방사통도 생길 수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비나 배뇨정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은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잘 치료하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병이 압박골절이기도 합니다. 자, 치료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척추 수체 성형술이죠. 가장 유명하죠. 콘크리트 시술이라고도 하는 바로 뼈 시멘트 주입술, 이렇게도 말하는 바로 척추체 성형술이 있고, 풍선 척추 성형술도 척추체 성형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이 치료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압박골절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사실상 되게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압박골절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술적인 치료 초기 단계, 그 다음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 1번과 5번이 가장 중요해요. 척추체 성형술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환자의 병력 여러 가지를 보면서 천천히 결정해 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1번과 5번은 골절과 발생과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되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도 아까 말했던 시술의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어서 1번과 이 5번 이거를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비수술적 치료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보조기를 의미합니다. 보조기가 압박골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조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서 초기에 보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TLSO 보조기, LSO 보조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약자잖아요. 대단한 뜻은 아니고요. TLSO는 흉요천추 보조기예요. 그러니까 등뼈부터 골반에 포함된 천추뼈까지를 잡아줄 수 있는 보조기를 말해요. 근데 TLSO 보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골절의 호벌 부위가 흉추 12번이나 요추 1번이기 때문에 흉요천부 골절기인 TLSO가 제일 많고요. LSO 보조기는 이제 아무래도 요추 3, 4, 5번이나 성골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보조기를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맞춤형도 있고 또 보조기의 재질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요즘은 조절이 가능한 타입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두 가지 형태를 제일 많이 봐요. 앞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맞춤형 보조기고 재질이 이제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춤형이라서 참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 조절이 좀 불가능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보조기를 뭐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4주 그리고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맞춤형 보조기는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자의 수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시라고 권해드려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막 너무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환자가 보조기를 찾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거나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지연성 골절과 붕괴로 이어져서 아주 나쁜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보조기는 환자한테 조금 편한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기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조기는 우리가 골절이 일어났을 때 뭐 하죠? 깁스 하잖아요. 그 깁스 치료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발목을 골절되면 발목에 깁스하죠. 그죠? 그리고 손에 깁스하면서 다니잖아요. 젊은 친구들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도 뛰어나다가 남자애들 골절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깁스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기의 역할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레지던트하고 할 때는 이 통깁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찾는다고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깁스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환자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랑 보조기를 만들어서 착용해 본 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차이가 나는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환자의 삶의 질이나 퀄리티는 훨씬 보조기 쪽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보조기는 과거의 어떤 깁스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골다공증 치료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이제 예전에 받았던 분도 있고요. 그죠? 안 받고 있다가 골절이 진단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데, 그거에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비타민 D가 결핍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비타민 D 렙이 충분한 환자는 정말 찾기 힘들고요.
예전에 역학 코호트 연구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젊은 여성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 뭐 광합성을 한다, 햇볕을 많이 발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미 죽은 깨는 용서할 수 없어요. 뼈가 엉성하더라도 피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경구제나 주사제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레벨이 많이 떨어지면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경구제가 알약이 커서 복용을 하기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는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가 있는데 척추골절은 이 압박골절은 어떤 거든지 예후와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부위의 골절들은 골흡수 억제제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게 약간 갑론을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압박골절에서는 대부분이 다 예후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정을 하고요.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결정은 무엇이냐? 환자의 골질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초기 대응 치료이고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기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척추체 성형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풍선 복원술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시기에 봐서 결정을 해 보면 돼요. 제가 환자 사례를 보면서 각각의 환자 사례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2개월 만에 지금 압박골절이 상당히 진행을 해갖고 골괴사가 다 발생한 쿤메시병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1번 요추뼈거든요. 2개월 전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뼈가 이게 다 보이죠? 네. 근데 2달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그냥 납작해지면서 지금은 2달 전 사진에 어떻냐면은 보이지 않았던 검은 이런 음영들, 공기 음영 같은 이 빈틈도 다 보이죠? 틈새가 보이고 이렇게 쿤메시병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완전히 쿤메시병이라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 환자분도 남자 환자분이시고 사실상 이런 형태의 이제 심각한 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조기 사용을 거의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골절이 되었을 때는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사 치료를 좀 하셨습니다. 주사 치료를 좀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 주사를 좀 맞으니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기를 사용을 안 하시게 돼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통증이 온 거예요. 또 하시는 일이 저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그 중화요리에서 그 주방장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웍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니까 그 안에 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보조기 그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풀르기 시작하신 거죠. 안 아프고 뭐 그리고 아직 뭐 나이대도 있으신데 그래도 이 일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다른 신체 조건들이나 그런 건 건강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등한시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의 나이가 76세면은 사실상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같이 또 일을 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맡기시고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같이 또 이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이제 또 하실 때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 보조기 사용을 너무 등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선 다 짜부러들었죠. 복원술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이나 복원술을 하려면은 척추경이라고 하는 자세히 보면 요 뼈를 통해 가지고 작은 이 주사바늘 같이 생긴 관을 넣어 갖고 그 안으로 뼈 시멘트를 주입하거나
풍선을 부풀리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뼈가 뭉개지면서 짜부라들어 버리면은 복원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예,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고정형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이게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에도 이제는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후만증도 많이 진행을 해버리게 되죠. 척추가 굽는 거예요. 그 D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뼈가. 그렇죠. 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잘 때도 눕게 되면은 아야아야 소리가 나고 상당히 힘들으면서 겨우 눕게 되고 누운 다음에 돌아눕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통증이 상당히 위험해지게 돼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60세 여자 환자예요. 나이도 젊죠. 60세면 아직 우리가 노인으로도 보기 어려운 나이대인데 그리고 70대 여자면 골다공증이 심각하겠지만 60대 여자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도 4개월 만에 흉추 12번이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버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젊은 여자잖아요. 뭐 젊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60세는 젊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잘 치료될 수 있는 형태의 압박골절이에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신 거예요. 척추체 성형술 때문에 이 치료의 시기가 엇갈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척추체 성형술은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대표적인 척추 시술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2주 정도를 꼭 지켜줘야 돼요. 60세면은 조기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척추체 성형술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는 그냥 치료가 크게 필요 없고 잘 낫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보조기 치료를 조금 등한시했고 비타민 D 레벨이 되게 낮았는데 그거를 보충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약 먹고 쉬면 낫는 줄 알았고 또 운동해도 되냐 그러니까 네네 운동하셔도 되고 활동하셔도 됩니다. 압박골절을 우리가 60세 여자 환자를 막 2, 3주씩 눕혀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게 점점 뼈가 깨져서 4개월 만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풍선 복원술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풍선 복원술 자체가 잘 진행되지 못했어요. 뼈도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통증을 치료해주는 신경 성형술과 같은 경막의 카테터 시술로 치료를 해서 통증 자체는 조절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짜부라들어서 앞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병이 더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뼈가 깨져버리면 추가적인 골절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굿멜시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굿멜시병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굿멜시병이라는 것은 1895년에 독일 의사인 쿤멜이라고 하는 의사가 명명을 했어요. 압박골절의 지연성 붕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절이 발생해가지고 괜찮았는데 낫지 않고 점점 진행해서 으스러지면서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변해버린 거죠. 척추 내에 골개사가 생기고 진공 틈새가 생기는 것을 엑스레이상에서는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모든 압박골절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일부 특히 흉뇨추부가 또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골절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는 경우에 혈류가 차단되면서 굿멜시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지속되는 통증과 후만증을 동반한 척추 변형이 특징이고 신경근 증상이 생겨서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고정형 변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나 신경학적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과 경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강의를 좀 정리해보고 오늘 질문의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박골절은 초기 치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는 기간에도 지속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보조기 사용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골감소증에 대한 치료, 비타민 D나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이걸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척추제 성형술은 아주 급하지는 않아요.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서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하면 되고요. 또 통증에 대한 조절은 주사나 카테터 시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